외식 메뉴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삼겹살이라면 집에서 먹는 음식 하면 라면 빼놓을 수 없죠. 야심한 밤 먹방 영상 한번 잘못 눌렀다가 군침만 삼켰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희 영상 업로드 시간이 별로 늦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생각하시고 물부터 올려놓으세요. 이 라면 한 그릇에 밥까지 말아 드실 동안 저희가 얼큰한 토크 한 그릇 완성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리기능장이자 요리연구가 요리남매의 노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민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단종 라면 순위를 선정해 볼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취향 파악부터 해보죠. 셰프님은 라면을 떠올렸을 때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말 라면 하면은 라면을 어느 순간에 먹더라도 생각이 나는 게 유치원 때였어요. 제가 유치원 때 정말 친한 친구를 이제 팽이치즈기를 하다가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저희도 되게 막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그랬잖아요. 뭐 진짜 엄마가 밥 주는 거 말고 간식 사 먹는 돈도 막 이렇게 막 쫄라서 받고 해야 됐을 때니까.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라면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라면이 물 막 보글보글 끓이면서 이 막 냄새부터 너무 맛있어지고 막 이 꼬들한 면발에 이거를 딱 떠올리고서 야, 너 라면도 끓일 줄 아냐고. 유치원 때니까. 근데 얘가 라면을 이렇게 부시더니 우유로 부어요. 근데 그 부신 라면을 넣고 네네. 스프를 넣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먹으라고? 이랬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저도 한 숟갈을 떴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맵지도 않고 되게 자극적인 맛도 나면서 단맛도 올라. 이거를 잊지 못해서 제가 이 음식관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때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요리는 정답이 없다. 맛있는 거는 찾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든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되게 빨리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스낵면 아시죠? 알죠? 면발이 얇고 굉장히 이제 담백하고 맵지도 않고 해서 그게 되게 굉장히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봉지라면 그걸 또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하는 거죠. 스프 해가지고. 뽀글이. 네, 맞아. 뽀글이.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위험한데 초등학생이 뜨거운 물 붓는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같은 거 가거나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런 놀러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나서 깔끔하고 매콤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꼭 먹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 안주고 뭐고 다 먹고 나서 꼭 끝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있죠. 그게 있어요. 그 루틴이 있죠.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녁 때 TV 이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은 그 라면 먹방 하는 거 볼 때 이 참지를 못하겠어요. 라면을 꺼내서 끓여 먹게 됩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거나 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약간 저희 나이가 되면 가려야 될 것도 생기고 좀 자제해야 될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요새 라면을 못 먹어요. 와이프도 눈치를 엄청 주기도 하고 그냥 저 자체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면서 요새 살이 많이 찌고 있거든요. 근데 라면은 제 기준에서는 식사가 아니에요. 언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사를 먹어도 라면은 먹어도 된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싶은 시점이 밥 먹고 난 다음이 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로 하기엔 저는 양이 적어요. 2개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거의 뭐 술 한잔 했을 때나 아니면 저 캠핑 되게 좋아해서 애들하고 가는 캠핑 갔을 때 끓여 먹거나 했을 때는 또 그거만의 딱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는 신라면 블랙, 그 신라면의 그 매운맛과 구수한 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처음 경험해본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그 컵라면 버전, 그 면발의 쫄깃함이 정말 그 이전 컵라면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볶음라면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볶음라면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뭐 짜장이라든지 뭐 고추장 베이스나 뭐 기타로 나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짜장파입니다. 국물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볶음 같은 경우는 짜장이 취향이고요. 영화 기생충에서 체크 스테이크였나요? 네. 네, 그 체크 한우였겠죠? 스테이크, 네. 한우 체크 스테이크를 올려서 먹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저는 60 팔아가지고 짜장라면에 뭐 삼겹살이든지 아니면은 뭐 우삼겹이라든지 이런 고기 토핑을 해가지고 굉장히 즐겨서 먹었습니다. 당연히 김치도 같이 먹고요. 짜장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세일하거나 딱 이제 뭐 신제품 출시되면요 먹고 있습니다. 라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군침이 막 도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완성된 이런 제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쌈장, 하나는 초장이거든요.
저 초장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어떤 고기를 먹어도 전 초장이랑 먹어요. 그래서 제 최애는 비빔면이죠. 아, 기가 막히죠. 왜냐면은 이게 또 그냥 초장 이 새콤한 맛이 아니라 팔도 비비면 있잖아요. 사과 향이 나요. 사과 향이 이게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이게 팔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팔도가 원래 야쿠르트에서 이제 만든 회사잖아요. 이 팔도의 소스는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미생물학적이고 뭔가 약간 세상에 있는 모든 외식업의 이런 지식이 총망라한 것 같은 완벽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자는 아니시잖아요. 팔도 관계자 아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비빔면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부피상으로 봤을 때는 라면과 동일한데 비빔면은 왜 적은 느낌이 나는 거지? 아, 맞아요. 이거 있죠? 아, 맞아요. 곱빼기도 양이 괜찮아요? 그럼 비빔면 2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좋은 어쨌든 방법입니다. 비빔면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팔도 비빔면. 저는 뭐 충격까지는 아닌데 와우 했던 라면이 있는데요. 미역국 라면을 보자마자 제가 와, 미역국에 라면을 넣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상식을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또 사 먹었죠. 정말 라면 끓이듯이 끓이는데 미역국 맛이 나면서 이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나면서 맛있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역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제 역사 참여역 왜냐면은 선생님 나오셨군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네.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 물자에서 밀가루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밀가루를 먹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면 자체가 약간 메밀을 기본으로 좀 생각했기 때문에 밀가루 자체가 약간은 낯설거나 아니면 밀가루가 있더라도 밀가루만 끓여서 먹으면 맛이 없어서 이거를 좀 기피하거나 너무 선호하진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운동 이라는 걸 했거든요. 밀가루를 섞어서도 먹고 분식을 많이 먹어라 라는 뜻의 이건데 이 혼분식 장려 운동 때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원래 있던 전통 음식에 일단은 그냥 면을 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곰탕이 있었는데 면 들어있잖아요. 소면 한 두세 가닥이라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감자탕에도 라면이 들어갔을 거고 아니면 우리 뭐 부대찌개에도 라면을 넣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미역국에도 그때 면은 추가가 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센세이션으로 느끼기보다 아, 이런 음식 내가 먹었었는데 라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성향상 제가 이제 자라온 환경에서 음식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라면이 나오거나 해도 그렇게 뭐 충격적이거나 와우 이런 거는 솔직히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갓두기로 불리죠. 이 갓두기가 원래는 그 케찹이나 마요네즈나 이제 우리 3분 카레 같은 걸로 약간 레토르트 간편식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라면계에 진입을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청보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라면 연대기에서 약간 초기에 있던 회사인데 원래는 여기가 방직을 하던 회사예요. 이제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는데 혼분식 장려운동 이 시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삼양 덕분에 라면을 많이 찾게 되니까 시장을 본 거예요. 여기 블루오션이구나. 여기서 이제 라면을 만들고 하게 되는데 뭔가 노하우가 없었으니까 삼양에서도 좋은 인재들 빼오고 아니면은 막 우리 뭐 농심에서도 좋은 인재 빼오고 이렇게도 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드시던 분들의 평가는 맛이 그냥 없다. 면이 익혔는데 안 익은 것 같다. 뭐 이런 평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너무 충격과 공포였던 게 외식업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요리사로서도 메뉴 이름을 만들거나 하면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청보식품에서 나온 라면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 일단 굉장히 많아요. 라인업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 4번 타자. 잘 친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긴 하죠. 뭔가 홈런을 날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왜 라면이야? 그리고 다른 거는 무텀벙. 물에 텀벙 해서 끓인다는 뜻 아니에요? 예전에는 물텀벙을 그 당시에는 무슨 용어로 썼냐면 잡곡이나 맛이 정말 없는 생선이에요. 근데 물텀벙 관계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제 기준에서 맛이 없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또 이름이 뭐냐면 아줌마 우동. 아빠가 끓이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끓이면 안 돼? 이게 정말 이게 대체 뭐지? 그 당시에 스파게티에 이런 부드러움을 차용해서 짜파게티가 대박이 났었거든요. 이거를 잡으려고 만든 것 같긴 해요. 이름이 우짜짜. 제가 이 이름을 봤을 때 이게 뭐지?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뭔지를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이런 회사도 일단은 오뚜기가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잘 성장시켰죠. 그리고 또 뭐 약간 관계자분들이 또 아직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런 중에 나온 것 중에 열라면도 있어요. 근데
오뚜기에서 이렇게 인수하면서 리뉴얼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건재한 우짜짜는 정말 충격적이죠.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약간 고뇌를 많이 했어요. 과연 4대 천왕은 누구인가? 감히 내가 4개를 선정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데 아마 좀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양라면. 삼양라면은 스토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은퇴하신 선대왕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신라면 빼놓을 수 없죠. 아, 신라면은 또 이제 스토리를 대입해서 보면 현재 왕이에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인품도 있으시고 피지컬도 좋으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꼭 넣을 수밖에 없죠.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 너무 맛있습니다. 사과향 너무 맛있죠? 향 너무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영상 나가고 관계자한테 연락 올 거.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도 비빔면은 약간은 그 왕 중에서도 옆 나라의 왕. 정말 왕의 기준이 되신데 네네네. 일단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작은 옆 나라에 계셔. 네. 그런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요즘에 이제 등장하셨죠. 불닭볶음면. 삼양이 약간은 그 1순위를 정말 오래 지키다가 조금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 삼양을 다시 뭔가 키워줄 수 있는 삼양에서 나온 지금 메가히트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자인 거예요. 왕의 자격이 있는 서자. 이렇게 4대 천왕.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근데 딱 아마 그 라면 정말 좋아하셔서 뭔가 공부도 하신 분들은 정말 딱 쏙쏙 박히는 이런 표현들이지 않나. 네.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부동의 1위는 항상 줄곧 같았습니다. 팔도 비빔면. 아니. 어릴 적부터 항상 지금까지 1위는 신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판매 순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주관적으로 고른다고 하면은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그 갖가지 재료 넣을 때 안성탕면이요. 다른 라면에 비해서 튀지 않고 고루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제 취향인데요. 이 짜장라면 중에서도 짜파게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불닭볶음면. 팔도 비빔면이 안 나왔는데 지금. K라면 열풍의 이제 선봉장이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라면을 알리는 핵심이죠.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요 불닭볶음면이 금지가 되면서 구글 검색량이 이제 최고로 올라간 거 아시나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맵길래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방송에서도 먹어보는 영상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덴마크 금지 사례가 또 바이럴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대체 얼마나 저러길래 저걸 나라에서 금지까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암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큰한 국물의 라면, 이 매콤한 맛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약간 솔직히 저희가 막 5천만 인구인데 이분들이 선호도는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약간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운 혼자 감이 빠져나가기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례를 기반으로 약간 좀 유추를 해본다면 지금 농심이 예전에 시작은 이제 롯데였어요. 근데 롯데에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큰형님한테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셋째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이 라면을 난 진출하겠다. 근데 형은 말렸던 거예요. 하지 마라. 일단 이름은 써도 된다라고 해서 롯데라면이라는 이름을 넣고서 팔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롯데껌 있잖아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거를 사람들이 인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껌을 잘 파는 이런 브랜드에서 라면이 나온다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소고기 라면이라는 걸 출시를 해요. 근데 이 소고기 라면이 굉장히 그 식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그 전까지의 기존의 뭐 삼양라면이나 다른 라면들은 닭고기 베이스였거든요. 육수가.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육수를 좋아할까를 생각했을 때 한우이지 않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맛에 익숙한가, 어떤 단어가 고급진가를 생각했을 때는 소고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어요. 롯데가 다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된 그런 라면이 소고기 라면이라 생각해서 저는 한 가지는 일단 소고기 베이스의 맛이나 육수가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약간 하나는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매운맛이죠. 왜냐면 이거는 한국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 얘기도 있어요. 매운맛 하면은 라면의 시초는 뭐예요? 한국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라면은 삼양라면이거든요. 네. 그죠?
삼양라면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양라면이 최초로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장에 방문해서 이 라면을 먹어봤대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좀 맵게 안 되나? 그래서 고춧가루가 좀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까지도 R&D에 참여한 거 아닌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요리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은 한국에서의 라면의 시작은 일단 매운맛의 R&D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간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생쌀의 그 딱딱한 녹말을 베타 녹말이라고 하는데요. 분자가 매우 조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은 분자 구조가 이제 느슨해지고 씹고 소화하기 좋은 물질로 변화를 하는데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알파 녹말이라고 하는데요. 밥을 지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딱딱해지고 거친 식감이 되는데 다시 베타 녹말로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이게 찬밥을 라면 국물에 말게 되면요. 수분을 보충하고자 이 라면 국물을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찬밥을 말아 먹으면 국물과 물화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따뜻한 밥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을 가지고 있어 국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죠. 그리고 이제 산투압 현상으로 밥 아래의 수분이 국물로 빠져나가서 국물을 또 싱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찬밥을 말아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너무 원론적인 거죠. 맞죠.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약에 떠올려 보면은 저는 되게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꼬들꼬들한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와이프가 안 익었잖아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라면도 한 몇 번을 나눠서 먹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와 마지막에 먹었을 때는 분명히 이 라면의 굵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라면을 다 먹었을 때 이런 부른 식감을 느끼면서 조금은 만족도가 떨어졌다면 찬밥은 일단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퍼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찬밥을 넣고 수저로 먹을 때 국물까지 떠 먹어야 되면 천천하게 즐기고 있던 이 즐거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죠. 이 굉장히 뇌리를 때리는 맛과 새로운 이 딱딱한 씹는 식감이 오면은 이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발 같은 경우는 이제 끓이는 시간에 미묘한 차이로 그 쫄깃함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진짜 맛있는 라면의 핵심 요소잖아요. 이 면발이 시간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이유는요. 밀가루의 이제 주성분 중 하나인 전분의 특성인데요. 전분이 뜨거운 물하고 만나면 투명해지면서 끈적거리는 점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열을 가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라면을 그 조리하는 황금 시간을 지나면요. 이 라면 특유의 꼬불꼬불함하고 이 쫄깃한 식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네. 레시피예요. 뒤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그래요. 이게 라면 역사 자체가 거의 한 50년? 긴 시간을 이렇게 잡아온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라면이 계속 개선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되는 이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추고 조리법을 조금씩 변화하는데 이 조리법이라는 거는 이거를 계속 테스트하고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잡은 최적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넣는 시간이나 아니면 언제 빼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딱 정확하게 맞췄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라면을 원하는 대로 끓이시고 계셨다면 레시피는 꼭 지켜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이론적으로 라면을 맛있게 쫄깃하게 끓이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스프의 주성분이 나트륨이잖아요. 그게 물에 섞이면서 끓는 점이 올라가요. 높은 온도에서 면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끓는 물에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잠시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끓는데 이것으로 이제 스프를 넣어서 끓는 점을 높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게 스프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미세해요. 끓는 점이 약 뭐 0.04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 정도는 사실 온도 차이로 그 식감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의미가 크게는 없지만 그거를 알아차린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죠. 사실상은 그 순서가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솔직히는 그냥 미묘한 차이예요. 사람마다 다른 건데 좀 선천적으로 발달이 되셨거나 아니면 뭐 훈련을 통해서나 이게 되신 분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먼저 넣거나 나중에 넣거나 큰 차이 못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레시피대로 합니다. 근데 정말 번외로 오늘 너무 건강하게 계속 식사를 했어, 자극이 필요해, 이랬을 때는 물 끓었을 때 면을 넣고 면 위에 스프를 뿌려요. 그러면 이게 끓어 나면서 밑에는 이제 조금 풀어지는데 면이 일단 위에 달라붙잖아요. 근데 수분이 조금 되면서 이게 면에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풀렸을 때 딱 먹으면은 이게 정말 그 끓이지 않은 라면에 스프 찍어 먹는 것처럼 정말 뇌리에 꽂혀버려요, 이 맛이. 그래서 약간 뭐 기호에 따라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것도 한번 면 위에 스프 뿌려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종 라면 중에서 그 농심 드레싱 누드를 먹어봤는데, 냉 샐러드 파스타라고 해야 되나? 차갑게 해가지고 샐러드 파스타 즐겨 먹었거든요. 이거 먹어보면서 한국인 입맛을 겨냥해가지고 이 꼬드람 단짠단짠하게 만들었구나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는 이제 농심의 라인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드레싱 누들은 잘못된 선택 아니었나? 마치 우짜짜? 왜냐면 라면은 솔직히 맛있으려고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하루 3끼 먹어서 다이어트에 꼭 성 안 되잖아요.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면에서 다이어트를 추구한다? 안 되죠. 이게 그 다이어트식으로 마케팅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조금 빠르지 않았나? 좀 빨리 나오지 않았나? 지금 나왔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농심 워낙 잘하니까 맛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는 맛있으려고 먹는 건데 다이어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근을 해야 일단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시작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본 줄 알았는데 먹어봤어요. 그냥 그 라면 국물에 진짜 체다 치즈 녹인 것 같은 그런 맛이었거든요. 부드럽게 치즈 약간 풍미 느끼면서 먹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이거를 굳이 이걸 사 먹을까? 그냥 내가 라면, 신라면 끓여 먹는 거에 체다 치즈 한 장 올리면 되는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치즈 향이 난다잖아요. 근데 약간 치즈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약간 세계인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 제가 돌아다녀 보면 치즈를 향으로 드세요. 한국은 식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즈 향이 나면은 이게 조금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것과. 그래서 조금은 한국인 정서에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해외에는 팔리고 있지 않나요? 보니까 최근 그 6개월간 특정 쇼핑몰에서만 다시 이제 재출시를 해서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치즈도 굉장히 많은 종류로 접해 보시기도 하고 많이 좀 이게 성장했을 거라서. 네. 저는 먹어봤는데 이게 딱 먹어보고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울리는데? 해가지고 가끔씩 그 먹어보고 싶은 맛이라서 단종되고선 조금 아쉬웠는데 다시 뭔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뚜기는, 오뚜기라는 회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뚜기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떠올릴 수 있는 게 당연히 3분 카레잖아요. 자신 있는 카레와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면이니까 무조건 아마 성공한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레가 면에 잘 붙지를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라면을 튀겨내니까 이게 세세한 기포가 있어서 육수가 뭔가 흡수되는 이 맛으로 좀 먹는 것 같은데, 카레면 자체는 이 카레가 일단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고 약간 고형질 같은 느낌이라서 면에 잘 안 붙어서 따로 놓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라면이 처음 등장한,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야, 라면 맛이 옛날 같지 않아 라는 얘기들을 저도 종종 이제 듣는 것 같은데, 살짝 인문학적인 관점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문화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의 이런 시장을 뒤흔든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1989년 11월에 누가 익명으로 투서를 보내요. 라면 회사에서 공업용 우지를 써서 라면을 튀겨냈다. 공업용은 정말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라면은 정말 우리 배고픔을 달래주고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다라는 인식을 겪으셨죠? 아니 그때 요즘 용어로 나락, 시장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전량 회수가 되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삼양은 거의 문 닫을 뻔할 정도까지 갔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공업용을 속았으니까 느낀 게. 근데 결국은 이게 그 공업용 우지가 그 당시에 팜유보다도 비쌌고 이게 원래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도 이건 안전하다라는 평을 한 8년 지나서 받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지가 튀겨내거나 했을 때 이 맛이 있어요. 약간 고소하면서 이 녹진한 이런 향이 약간은 첨가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팝류로 바뀌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라면의 맛이 좀 달라졌을 것 같고 2000년대에 약간 좀 낭설 같이 돌았던 게 MSG는 몸에 나쁘다. 맞아요. MSG는 몸에 나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MSG에 대해서 인식을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니까 MSG를 그 뒤에 2000년대쯤에 뺀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기억하던 라면이 지금 맛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정확히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간종 안 될 것 같은 경우 안 될 것 같은 거는 신라면하고 짜장라면이지 않을까. 팔도 비빔면.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뭐 기호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외식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맛있다고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이제 컨텐츠가 밈이 되고 컨텐츠가 공유돼서 성공한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따라갈 수 없는 건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저희 1963년에 이제 삼양식품이 생겼는데 삼양식품의 전중유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보험회사에서 되게 성공을 하시던 회장님이세요. 그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줄을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하고서 이렇게 좀 천천히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배급받듯이 꿀꿀이 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이걸 가져다가 끓여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꿀꿀이 죽에는 진짜 그 당시에 막 담배꽁초가 나오기도 하고 막 껌이 나오기도 하고 돌이 나오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니까 막 비닐봉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시기였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먹을 게 너무 없고 그리고 이 부대찌개니까 뭐 햄이나 치즈나 이런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는 정말 아니지만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전종훈 회장님이 이 라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막 사정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얘기를 해서 이렇게 라면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될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상품이나 브랜드로 보기보다 민중들에 의한 이런 문화까지 갖고 있는 삼양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